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회사에 갔는데 미진 대리가 제게 은근슬쩍 물었어요. 효정 대리, 상견례는 어땠어? 괜찮았어? 우리는 상견례 내내 분위기가 아주 좋았거든. 우리도 나쁘진 않았어. 엄마 아빠도 괜찮다고 했고.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근데 효정 대리 예비시댁은 아주버님이 두 분이나 있다고 했지? 그렇지, 삼형제니까. 그럼 형님도 두 분이나 있겠네? 효정 대리 엄청 힘들겠다.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보니 말이야, 이 형님이 많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만큼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거잖아. 근데 나는 외동이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부모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런가? 근데 형님들이 좋은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닐까? 무슨 소리야. 이 시댁 사람들이랑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기 마련이야. 참, 그리고 말이야. 제사 그런 거 물어봤어? 제사가 1년에 몇 번이나 있는지 그런 거 말이야. 아, 제사는 좀 많던데? 뭐? 많아? 몇 번이나 있는데? 내가 얼핏 듣기로는 명절까지 합해서 한 8번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말에 미신대리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고 있었습니다. 뭐? 8번? 근데 그런 집에 시집을 가겠다고? 효정대리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사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지.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제사가 많긴 한데 별로 힘들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 이제 보니 그래서 예비시댁에서 집을 사준다고 했던 거구나? 제사가 8번이면 당연히 집을 사줘야 하는 거지. 안 그럼 누가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겠어? 요즘은 결혼할 남자가 제사 없는 것도 스펙이라면 스펙이래. 그 어느 때보다 미진 대리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사실 정말 우연히도 미진 대리와 저는 같은 달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이 딱 일주일 차이가 났기에 모든 것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비시댁은 시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미진 대리 시부모님은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미진 대리가 약간은 질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고요.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미진 대리가 제게 꼬치꼬치 캐물으며 이것저것 상관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예식장에 대해 묻기도 했는데요. 효정 대리, 예식장은 알아봤어? 예식장은 남친이 알아봤는데 땡땡 호텔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거기로 예약할 것 같아. 뭐? 땡땡 호텔? 거기 엄청 비싼 곳 아니야? 좀 비싸긴 한데 음식이랑 신경 써야 해서 거기가 좋다고 하더라고. 전에 남친 형님들도 그곳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다들 만족했다고 하기도 하고. 잠깐 하고 끝나는 결혼식을 뭐하러 그렇게 비싼 데서 해? 그런 거 다 사치고 낭비야. 글쎄, 난 그저 남친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것뿐이라 잘 모르겠어. 더 이상 길게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제가 말을 돌리고 있었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미진 대리가 시시콜콜 다 참견을 하곤 했어요. 저는 별 관심도 없는데 자꾸만 트집을 잡아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비시댁에 제사가 1년에 8번이나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온 사방에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혹시 다들 들었어? 효정대리 예비시댁에서 집을 사준 이유가 다 있더라고. 이유라니? 무슨 이유가 있다는 말이야? 그냥 돈이 여유가 되니까 사준 거 아닌가? 아니라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 집안에 제사가 1년에 8번이나 있다잖아. 그랬으니 그 집을 미끼로 효정대리를 꼬신 게 아니겠어? 안 그럼 어떤 골빈 여자가 그런 집구석으로 시집을 간다고 하겠어? 제사가 1년에 8번? 많긴 많네. 하긴 제사 많은 게 참 피곤하긴 하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제사 많아서 좋을 게 하나 없다니까. 그럼 미진대리 예비시댁은 제사 같은 거 하나도 없는 거야? 당연하지. 우린 제사가 일체 없다고 하더라고. 진짜? 완전 대박이다. 당연히 대박이지. 요즘은 제사 없는 집 남자가 엄청난 스펙이라고 하잖아. 그렇긴 해. 이 제사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긴 해. 내 주변에도 제사 때문에 싸우는 집안이 한둘이 아니거든. 맞아. 그래서 요즘은 제사 많은 집으로 시집가면 완전 최악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효정대리 예비시댁에서 집 사주면서 꼬신 게 분명하다니까. 근데 미진대리 예비시댁은 진짜 제사가 하나도 없대? 없다니까. 그냥 산소에 가서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고 온다고 하더라고. 음식도 많이 만들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한대. 우와, 완전 부럽다. 미진대리 완전 좋겠다. 미진대리가 우쭐한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듯 미진대리는 대놓고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녔어요. 물론 그 모든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제 귀에 들어왔고요. 하지만 저는 미진대리의 말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제가 만나본 예비 시댁 가족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시부님부터 아주버님과 형님 두 분까지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제사 많다는 것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진대리가 저보다 일주일 먼저 결혼을 했고 일주일 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난 뒤 동료들의 말이 참 많았는데요. 미진대리 결혼식장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나와야 했으니까요. 식사가 뷔페였는데 대기하는 사람 줄이 너무나 길어서 음식을 가지러 가는 시간에 이미 다들 지쳐 있었거든요. 게다가 음식도 형편이 없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돈을 아낄 때 아껴야지. 무슨 뷔페에 과일도 없고 우리 동네 19,000원짜리 뷔페에 가도 저것보다 잘 나온다. 평소에도 밥 한 번 안 사더니 손님들 불러놓고 결혼식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냐? 라며 투덜거렸거든요. 그런데 제 결혼식에 참석한 대부분의 동료들이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에 다들 반색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에 결혼식을 하다 보니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미진대리가 저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요. 결혼식장만 좋으면 뭐해? 제사가 1년에 8번인데 내가 보기엔 1년도 안 돼서 곡소리 날걸? 제 뒷담화를 그렇게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대반전 드라마가 펼쳐졌는데요.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결혼을 하고 얼마 뒤 큰형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막내 동서, 이번 달 16일 날에 제사 있는데 혹시 시댁에 내려갈 수 있겠어? 네, 형님. 첫 제사고에서 꼭 참석하려고 했어요. 그날 휴가 내면 되니까 꼭 참석할게요. 그래, 말이라도 고맙네. 근데 말이야, 제사 때 참석해도 절대 후회는 하지 않을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암튼 그런 게 있으니까 맘 편히 내려오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라며 제가 전화를 끊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미진 대리가 뱁새 눈을 한 채 제게 물었어요. 효정 대리, 누구야? 아, 우리 큰형님. 뭐? 큰형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집살이를 시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제사 얘기하는 것 같더구만. 이번 달 16일에 제사가 있다고 내려올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 거봐, 내가 뭘 했어. 그 제사가 문제라고 했잖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사에 참석하라고 전화는 해대고 휴정대리 앞날이 아주 깜깜하다. 뭘 또 깜깜하기까지 해.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 에이, 아무렇지도 않긴 뭐가 아무렇지도 않아. 괜히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는 거라면 괜찮아. 이미 다 알고 결혼한 건데 뭐. 그러게 내가 제사 많은 집구석이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미진 대리가 아주 신이 난 채 떠들어대고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미진 대리는 제가 결혼해서 못 살기만을 바라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첫 제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 시댁으로 내려갔는데요. 내려가서 보니 이미 음식 준비로 한창이었어요. 시댁에는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분이 따로 계셨는데요. 왠지 낯이 익어서 큰형님께 물어보니 오래전부터 시댁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동서 결혼식 때도 오셨는데 잘 기억 안 나지? 네, 근데 낯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동서 처음 시댁에 인사 왔을 때도 이모님이 음식 도와주셨는걸? 우리 다들 이모님이라고 불러. 아, 네.
사실 이모님이 사연이 참 많은 분이야. 남편이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자식들을 혼자 키우셨거든. 거기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까지 챙기면서 그러고 사시잖아. 정말요? 남편이 세상 떠나면 대부분은 시댁이랑 연락 끊기고 그러지 않나요? 나도 잘은 모르는데 이모님, 시어머님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손주들 뒷바라지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랬으니 이모님도 시어머님을 그렇게나 잘 챙기고 있고 말이야. 가끔 이모님, 시어머님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얼굴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해서 조금 나쁘끄럽긴 한데 동서 진짜 시집 잘 온 거야. 우리 시부모님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거든. 저 이모님도 사연이 너무 딱해서 어머님의 일을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 저 이모님 아들 대학 갈 때 대학 등록금까지 다 챙겨주시고 이래저래 많이 도와주셨어. 암튼 시부모님 두 분 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야. 나도 항상 많이 배우고 있다니까. 큰형님이 감탄하듯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우리도 음식하는 거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어머님 참 대단하시다고 했잖아. 우리 어머님 며느리들한테 막 일 시키고 그러지 않으셔. 시킬 일 있으면 아들들한테 시키시지. 우린 그냥 있다가 상 차릴 때만 조금 도와드리고 제사 지내고 난 뒤 다 같이 모여서 식사만 하면 돼. 진짜 음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시부모님은 제사를 그냥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행사 정도로 생각하시거든. 제사 때마다 우리가 내려와 준 것만 해도 엄청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그니까 동서 시집 진짜 잘 왔다 그 말이야. 큰형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요. 시부모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사 음식 나르는 것과 설거지 정도만 도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시어머님이 우리를 앉혀놓고는 더욱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니들 회사 때문에 다들 바쁠 텐데 이렇게 내려와줘서 고맙다. 이건 여기까지 내려오느라 고생했으니 우리가 주는 차비야. 차비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와 버렸는데요. 시어머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봉투를 하나씩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얼핏 봐도 봉투가 두둑해 보였습니다. 니들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느라 고생했잖니? 바쁜데 이렇게 참석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어머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음식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받아요? 괜찮아. 니들 마음이 예뻐서 주는 거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잘 지내자. 시어머님이 제 손에 돈 봉투를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집에 올라가면서 봉투 안을 확인해 봤는데요. 세상에나 봉투 안에 100만 원이나 들어있었어요. 놀란 제가 큰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묻기까지 했습니다. 큰형님, 혹시 봉투 안 확인해 보셨어요? 왜? 돈이 많아서 놀랐어? 네. 그럼 형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당연하지. 우린 지금껏 내내 그렇게 받았는 걸. 그러니까 동서도 너무 놀라지 마. 사실 우리도 처음에는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나 좀 그랬는데 그 봉투 안 받으면 어머님이 많이 불편해하셔. 내가 그랬잖아. 동서 시집 진짜 잘 왔다고. 우리 시댁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시댁이라니까. 참, 그리고 말이야. 작은 동서랑 나랑은 둘이서 개를 하고 있거든? 개요? 응. 사실 어머님이 내려갈 때마다 돈을 주시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다 저축했다가 집안 대소사에 쓰고 있어. 동서만 괜찮다면 같이 하면 좋겠는데 괜찮을까? 당연하죠.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형님, 사실 결혼 전에 제사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했던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하네요. 괜찮아. 동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랬어. 그럼 동서도 이제부터 우리 개원이 되는 거다. 큰형님이 기쁜 목소리로 묻고 있었습니다. 첫 제사에 다녀오고 난 뒤 마치 다른 세상을 구경하고 온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제사 문화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미진 대리가 쏜살같이 쫓아와서는 제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첫 제사 지내고 온 기분이 어때? 완전 힘들었지?
제사 음식 만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니, 전혀 안 힘들었는데? 에이, 괜시레 민망해서 그런 거라면 안 그래도 돼. 어디 제사 음식 만드는 게 보통 일이야? 아니야,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어. 가서 보니까 일해주시는 이모님도 계시고, 우린 그냥 상 차리는 것만 조금 도와드리고 맛있는 것만 잔뜩 먹고 왔다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우리 시어머님이 내려오느라 고생했다고 우리한테 돈 봉투를 주시는 거 있지? 뭐? 돈 봉투를? 그럼 한 10만 원 들어있었겠네. 아니다. 며느리가 셋이니까 한 5만 원 정도 들어있었겠네. 뭔 소리야. 무려 100만 원이나 들어있었는데 완전 대박이지. 제가 미진 대리에게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제 말을 듣고 있던 미진 대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씩을 줬단 말이야? 오, 그렇다니까. 내가 형님한테 들어보니까 시어머님이 지금껏 그래왔다고 하시더라고. 난 말이야, 제사 많은 거 하나도 안 싫어. 그냥 제사가 100번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고, 제 말을 엿듣고 있던 다른 여직원들이 부러운 듯 말했어요. 와, 대박이다. 그런 제사라면 나도 1년에 100번은 참석하겠다. 이제 보니 효정 대리가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니었네. 완전 대박 시댁이네. 부럽다, 부러워. 여직원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미진 대리가 뭐 씹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미진 대리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요. 발신자를 확인하던 미진 대리가 잔뜩 긴장한 채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네, 지금 회사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회사에 휴가를 내라고요?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아니요. 그이한테 따로 들은 말은 없습니다. 네? 산소요? 산소를 간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미진 대리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전화를 끊고 있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표정이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우리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산소에 가야 한대. 결혼 전에는 꼭 참석할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만 결혼하고 나니까 말을 바꾸잖아. 산소라니 무슨 산소를 가? 그게 말이야. 내가 우리 시댁에 제사가 없다고 했었잖아. 근데 제사가 없는 대신에 그때마다 산소에 가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온다고 하는 거 있지. 결혼 전에는 나한테 제사가 없다고 엄청 강조해서 말했으면서 진짜 웃기는 집구석이라니까. 그래도 제사보다는 산소에 가서 간단하게 지내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미진 대리가 워낙 화가 나 있었기에 제가 위로한답시고 한마디를 했는데요. 미진 대리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입을 꾹 다물어버리고 말았고요. 결국 9주 목요일 날 미진 대리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산소에 갔는데요. 다음날 출근해보니 직원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 파스 냄새 아니야? 아니, 도대체 파스를 얼마나 붙인 거야? 아주 골이 아프네, 그냥. 직원들의 말은 사실이었는데요. 사무실 안에서 파스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코를 움켜잡고 있던 순간 미진 대리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어요. 나야, 나. 나 지금 파스로 도배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아니, 파스로 도배를 하다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제가 놀란 채 미진 대리에게 물었고 미진 대리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미진 대리의 말에 의하면 미진 대리 시댁은 제사가 없는 대신 산소에 가서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고 온다고 했어요. 거기까지만 들어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였는데요. 문제는 그 산소까지 가는 거리가 엄청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산소를 가는 게 아니라 산악 행군을 가는 수준이었다고 했으니까요. 미진 대리가 악에 박쳐 소리쳤어요. 아니, 조사님들 산소를 그런데 해놓은 사람들이 어딨어. 이건 산소 찾다가 돌아가시게 생겼다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산소 가서 제사 지날 음식 넣은 배낭을 하나씩 메고 산에 오르는데
미진 대리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는데요. 시어머니가 미진 대리에게 준비해간 배낭을 가지고 와보라고 하더니만 그 가방에다가 음식 중에 제일 무거운 과일들을 마구마구 담더랍니다. 그 모습에 미진 대리가 놀란 채 물었다네요. 어머님, 이 무거운 걸 제가 어떻게 들어요? 그럼 이 나이에 내가 맬까? 젊은 네가 메고 가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껏 내내 메고 다녔는데 며느리 들어왔으니까 난 이제 졸업이다. 그럼 그이 가방에 넣어가면 되잖아요. 얘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사실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고 제사 때마다 산소를 찾는 이유가 다 있는데 말이야. 그게 아주 유명한 보살님이 그렇게 해야 자손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런 거야. 그 산소 위치도 그 보살님이 다 정해준 거고 말이야. 그거랑 제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다마다 그 보살님 말로는 산소 갈 때 짊어지고 가는 짐은 무조건 여자들이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했거든. 그래야 부정 타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니까 넌 우리 아들 시킬 생각하지도 마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운동선수도 이거 메고 사내 오르면 중간에 퍼져요. 얘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럼 내가 이거 메고 올라가다가 죽어야 네 속이 편하겠니? 시어머니가 워낙 다그쳤기에 어쩔 수 없이 미진 대리가 가방을 들쳐맸다고 하는데요. 산세가 험해도 너무나 험하더랍니다. 거기다 오르고 또 올라도 산소가 나타나지도 않았다는데요. 메고 간 배낭이 너무나 무거워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고 있어서 말도 못한 채 죽을 둥 살 둥 산소까지 갔다고 하네요. 진짜 미친 집구석이라니까. 여기 내 어깨 좀 봐봐. 완전 시퍼렇지. 진짜 그 보살인 가는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거기가 어디라고 그런 데다 묘를 쓰냔 말이야. 나 완전 쓰러질 뻔했다니까. 거기다 자고 일어나니까 이 어깨뿐만 아니라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점심시간에 잠깐 물리치료라도 받고 와야 할 것 같아. 어찌나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놨던지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히기만 했는데요. 암튼 그 문제로 미진 대리는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진 대리가 잔뜩 신경질을 내고 있었어요.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친 집구석이라니까? 아니 이번에는 또 다른 산소에 간다고 내려오라고 하는 거 있지? 와 진짜 미친애 미친 집안이라니까? 그 산소는 더 깊은 산속에 있대. 어떻게 점쟁이 말만 믿고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또 산소에 간다고? 대체 1년에 몇 번이나 간다는데? 명절까지 포함해서 5번 정도 간다고 하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 차라리 제사를 지내고 말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 완전 사기 결혼 당했다니까. 그러게. 우린 제사는 많지만 하나도 힘들지가 않거든. 차라리 우리 시댁처럼 제사를 지내는 게 더 낫겠다. 힘들어서 어쩌냐? 효정씨 시댁은 아직도 잘해주나 보네. 잘해주다 뿐이겠어.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임금 인상도 해주셨는걸? 뭐? 임금 인상을 해주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요즘 물가가 엄청 올랐다고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20% 인상해서 주신다고 했대. 우리 시댁에서 일 도와주시는 이모님 월급도 인상됐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뭐? 20% 인상되면 그게 얼마야? 120만 원이지. 완전 대박이지? 그리고 이번에 시부모님이 제사가 너무 많다고 합쳐서 반으로 줄인다고 했다나 봐. 근데 형님들이 반대하고 난리도 아니야. 내가 봐도 반대할 만 하더라고. 시댁 가면 엄청 재미있긴 하거든.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미진 대리의 얼굴이 울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명절을 앞두고 다시 산악 행군을 할 생각에 죽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참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그동안 자기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했는데 넌 왜 그렇게 말이 많냐면서 오히려 미진 대리를 나무라더랍니다. 그 바람에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내 한숨만 쉬고 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이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사연을 부탁해를 애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인사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구독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차를 가지고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사연을 부탁해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사연을 부탁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고맙습니다.